방금 막 타임머신을 손에 넣었다고 해보자. SF 영화에 나오는 덩치 크고 김 뿜는 고물이 아니라 진짜 말이다. 매끈하고 조용하며 빙하기부터 로마의 몰락까지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기계 말이다.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다.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시간여행은 그럴싸하게 들린다. 이국적인 음식, 전설적인 군주들, 입이 떡 벌어지는 건축물들. 하지만 지뢰밭이기도 하다. 한 발짝만 삐끗해도 스파이로 오해받거나 현지 사제에게 저주받거나 어쩌면 잡아먹힐 수도 있다. 정말로 잡아먹힌다. 채식주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시대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은 재미난 역사 상식 모음집이 아닐 거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고대 중국, 그리스, 로마, 마야, 바이킹까지 가장 상징적인 고대 문명들을 방문하고도 목이 온전히 붙은 채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돌아오게 해줄 생존 매뉴얼이다. 우리는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섞일지, 누구를 피해 다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왕을 어떻게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지, 그리고 의식용 물건은 어떤 경우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지까지 다룰 것이다. 이 가이드는 과거를 낭만화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고대 문명은 많은 면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지만 동시에 위험했고 질병이 들끓었으며 종종 용서가 없이 무자비했다. 바빌론 시장을 거닐겠다는 달콤한 상상은 물을 먼저 끓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독한 감염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니 긴장하라. 다음 장들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설계도다. 나는 안내자이자 보디가드,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줄곧 말하는 약간 편집증 기질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라. 준비됐다면 이제 타임머신에서 내려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보자. 고대 이집트로. 제1장 고대 이집트. 살아있는 신들의 땅. 타임머신에서 내리자 눈을 찌르는 태양이 내리쬐고 제국보다 오래 버틸 돌덩이 기념물들이 수평선을 채운다. 나일강의 꾸준한 맥박이 귀에 울린다. 고대 이집트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신의 질서, 빡빡한 계급, 강의 범람과 수학의 성패까지 모든 게 우주의 균형이라는 믿음으로 굴러가는 세계다. 이곳에 피라미드만 보러 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당신이 도착한 이곳 이집트는 살아 숨쉬는 문명이다. 파라오는 땅 위에서 신으로서 군림하고 제사장은 인간과 신성을 이어주는 관리자다. 농부들은 기념물보다 오래된 리듬에 맞춰 땅을 갈고 이집트 전체가 그 위에서 굴러간다. 이집트 사회는 밑은 넓고 꼭지점은 하나뿐인 피라미드 구조 그대로다. 왕은 곧 신이다. 그의 말은 곧 법이고 신의 권위가 그를 뒷받침한다. 그 아래엔 나라를 굴리는 대신과 귀족이 있고 제사장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신전을 장악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은 소수의 엘리트인데 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으로 역사를 좌지우지한다. 농부, 노동자, 장인, 이들이 인구의 대다수다. 그들의 노동이 왕국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왔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이곳 권력의 집중도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 국가들끼리 경쟁하면서 연합을 구축했지만 이집트에서는 왕조만 강하면 나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뭉친다. 인더스처럼 도시가 흩어져 있지도 않고 이집트의 인구는 대부분이 나일강의 좁은 비옥지대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는 관리도 쉽고 통제도 쉽다는 뜻이 된다. 나일강이 비록 평화롭게 보이지만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일강 주변 사막은 장벽이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너무 멀리 가게 된다면 무덤이 될 거다. 질병이 돌고 특히 홍수철엔 더욱 극심하다. 의학은 약초와 주문이 뒤섞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에 대해서는
종교적 예의 단 하나만 어겨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전에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중 정치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받지만 궁 안의 권력 다툼은 철저히 인간의 것이다. 관리와 제사장은 권력을 두고 치열히 싸우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의 신임을 얻은 듯 보이는 외부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이킹 약탈자처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이다. 이집트의 체제는 무력보다 사회적 지위, 신의 가호, 신중한 동맹에 기반을 둔다. 이집트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계급 질서와 신들에 대한 존중이다. 리넨 옷을 입되 더위를 견디기 위해 흰색이나 밝은색을 고르고 현지인들의 복식과 맞춰야 한다. 거리에서는 샌들을 신어도 되지만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기본적인 상형 문자 몇 개, 적어도 재물, 축복, 주요 신의 이름 정도는 익혀두는 편이 좋다. 나일강은 식량과 이동을 책임지는 생명줄이지만 강물을 직접 마시면 병에 걸려 이곳을 방문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맥주를 마셔야 하는데 더 안전하기 때문이며 이집트 식단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몸을 약간 숙이고 두 손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이나 파라오 앞에서는 허락 없이 등을 보이지 않는다. 로마에서는 재치와 대중적 공연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집트에서는 조용한 존중과 은근한 충성의 표현이 요구된다. 마야와 비교해보면 종교 체계가 깊은 것은 동일하지만 이집트는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있다면 규칙을 익히기는 더 쉽다. 이집트는 구조와 안정, 그리고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왕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지 않는 한 말이다. 그리스나 바이킹 정착지보다 길거리 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지만 단 하나의 의례를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는 칼만큼 빠르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질서를 존중하고 종교적이고 계급적인 사회에 적응할 인내가 있다면 이집트는 가장 안전한 목적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정치적 자유를 원한다면 아테네나 인더스 계곡의 시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덜 억압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배우며 신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대 이집트는 적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서의 체류는 사막의 황혼만큼 짧게 끝날 것이다. 제2장 메소포타미아. 타임머신의 문이 열리고 당신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으로 발을 들인다. 평원 위로 성벽이 치솟고 지구라트가 지평선을 꿰뚫는다. 여기는 흔히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다. 그 명칭은 헛되지 않다. 이곳에서는 문자, 성문화된 법, 기념비적 건축, 도시 생활이 다른 문명들이 상설 정착지를 갖기도 전에 이미 뿌리 내렸다. 하지만 업적 목록에 속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는 졸음 쏟는 역사교실이 아니라 살아있고 불온한 무대다. 권력은 순식간에 주인이 바뀌고 아침 맥주를 비우기도 전에 부가 쌓였다 무너질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처럼 하나로 통합된 제국이 아니다. 우르, 우룩, 바빌론, 니네베 같은 도시국가들이 기워붙은 모자이크다. 각 도시는 통치자와 수호신을 모시며 종종 패권을 꿈꾸기도 한다. 이곳의 왕들은 이집트처럼 신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신의 이름으로 다스린다. 종교 권위를 등에 업고 말이다. 사원은 단순한 예배처가 아니다. 도시 경제의 심장으로서 토지, 노동, 자원을 장악한다. 이집트에서 막 넘어왔다면 차이를 즉시 체감할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의 비전을 갖춘 중앙집권 왕국을 지휘한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들은 경쟁하는 이웃, 흔들리는 동맹, 끊이지 않는 침입의 위협을 다뤄야 한다. 여기에는 더 거친 결이 있다. 안정은 잠정적이고 다음 정치적 격변은 언제든 터질 듯하다. 서기관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인 쐐기 문자 덕분이다.
상인들도 이집트보다 한층 두각을 드러낸다. 아나톨리아와 인더스 계곡 너머까지 뻗은 광범위한 교역망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사회적 유연성은 중국이나 이집트의 경직된 위계보다는 고전 그리스의 분주하고 상업 중심의 도시들과 더 닮아 있다. 강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덕스럽고 파국적인 홍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잠깐 물에 몸을 담글 요량이라면 그만두는 것을 추천한다. 거센 물살과 부유물, 우호적이지 않은 수중 생물들 때문에 큰일을 당할 수 있다. 빽빽한 도시에서는 위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질병이 들끓는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인간에서 온다. 도시 국가들은 불안할 만큼 잦은 전쟁을 벌이고 약탈때의 습격도 드물지 않은 편이다. 오늘은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내일은 성벽을 향해 내달려야 할 수도 있다. 음모는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동맹은 흔들리고 잘못된 때에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순식간에 포승줄이 발에 감길 수 있다. 나일강 왕국의 비교적 안정된 질서와 달리 메소포타미아는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이 점은 바이킹 정착지와 다소 닮아 있지만 바이킹의 불안정은 외부의 약탈과 계절적 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비해 이곳의 불안정은 끊임없는 지역 정치의 줄다리기에서 생긴다. 현지인처럼 보이고 싶다면 외모부터 챙겨라. 사람들은 양모 옷을 즐겨 입는다. 여름엔 얇게, 겨울에는 두텁게, 그리고 염색한 직물은 부의 상징이다. 남성은 주로 치마나 튜니카를, 여성은 길고 드레이프된 의복을 입는다.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의 표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몇 점 마련하면 좋지만 과하면 곤란하다. 잘못된 시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든 도시에는 수호신이 있고 그 도시에 맞는 제물과 축제를 서둘러 익혀야 한다. 지역의 신을 예우하지 않는 것은 무례를 넘어 거의 적대 선언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확신이 없다면 군중을 따르면 된다. 도시의 리듬에 몸을 맞춰라. 아침에는 시장에서, 오후에는 일터나 사원 업무에서, 저녁에는 공동체 모임이 이어진다. 누가 듣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마라. 이집트의 비교적 예측 가능한 예법과 달리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존은 분위기를 읽어야 하고 상대가 상인이냐 사제냐 군인이냐에 따라 말투와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위상이 맥락에 크게 좌우되는 그리스의 줄타기와 닮아 있다. 적응력이 좋은 여행자에게 메소포타미아는 기회의 땅이다. 교역망이 거대하며 눈치 빠른 새내기라면 희귀 품목을 다루거나 문화 사이의 중개자로 나서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다만 시시각각 바뀌는 정치 지형을 헤쳐나가려면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빠른 두뇌와 더 빠른 반사신경이 필요하다. 보다 폐쇄적인 마야나 고도로 경직된 중국과 달리 메소포타미아는 쓸모를 증명한 이방인에게 놀랄 만큼 개방적이다. 그러나 그 개방성의 대가는 상시적 불안정이다.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를 원한다면 나일강 계곡이 더 나을 것이다. 반대로 혼돈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위험한 동맹 게임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당신의 무대다. 요컨대 메소포타미아는 타고난 외교 감각과 기회 포착 능력을 지닌 시간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인 목적지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지 못하거나 정치적 긴장에 질색인 편이라면 더 안정적인 곳으로 향하라. 최소한 급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타임머신은 켜둔 채로 말이다. 제3장 인더스 문명. 타임머신은 거의 물결 하나 일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착륙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피라미드도 궁전도 아니다. 더 은근하지만 전혀 덜 놀랍지도 않은 것. 바로 질서다. 거리는 반듯하고 건물은 가지런히 서 있으며 어디를 보아도 의도와 계획이 기운이 감돈다. 여기는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같은 도시들의 터전이다. 도시 설계는 오늘날의 도시들마저 배울 점이 있을 만큼 치밀하다. 이집트의 기념비적 장엄함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혼탁한 팽창과 달리
인더스는 더 조용한 경이로움이다. 역사를 지배하는 단 한 명의 군주도, 돌에 새긴 왕의 기록도, 하늘선을 장악한 거대 신전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념비인 양 공동의 노력과 합의가 느껴질 뿐이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다. 이곳의 위계는 노골적으로 과시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얼굴이 사방에 보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구라트가 도시의 종교적 심장을 선언한다. 그러나 인더스에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말해주는 한 권력이 더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큰 공공 건물은 일정한 중앙 관리 체계를 암시하지만 누가 지휘자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궁전은 없다. 그렇다고 질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거리는 격자형으로 뻗어 있고 발 아래로 배수 시설이 흐르며 공공 우물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이 정도의 조직력은 수세기 뒤에야 등장할 로마의 도시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며 어떤 면에서는 능가하기까지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들쑥날쑥한 거리나 모래에 파묻히기 쉬운 이집트의 길과 건주면 인더스의 도시는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다. 여기서 핵심 동력은 상업이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어쩌면 이집트까지 이어준다. 정교한 문양의 인장은 신분과 신뢰의 표식으로 쓰이며 부대의 상인 도장과도 비슷한 구실을 한다. 그리스라면 후원자들의 환심을 사고 바이킹 사회라면 힘이나 충성을 앞세워야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무엇보다 신용과 솜씨가 곧 자산이다. 인더스에서 가장 큰 위험은 노골적인 정치적 숙적이나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군대 같은 것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상시적이지는 않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다투던 도시 국가들에 비하면 이곳 도시는 비교적 평온하다. 하지만 기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인더스강의 범람은 메소포타미아의 강들보다는 변덕이 덜하지만 삶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가뭄 또한 위험 요소다. 특히 이 문명의 쇠퇴에 한몫했을지도 모를 건기가 겹치는 때라면 더욱 그렇다. 질병은 더 조용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다. 뛰어난 위생 체계를 갖추었다 해도 고대의 의학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념비적 선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집트나 중국보다 덜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일 수는 있지만 외지인에게 프리패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지의 관습을 무시하거나 교역을 어지럽히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촘촘한 공동체에서는 그 고립이 칼날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곳에 녹아들려면 도시의 절제된 멋을 익혀야 한다. 옷감은 면이 일반적인데 양모보다 시원하고 더운 기후에 안성맞춤이다. 복장은 단정하고 간결해야 한다. 인더스에서 청결은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의 일부다. 도시의 리듬을 익혀라. 아침 일찍은 시장, 오후엔 공방이나 거래 물품의 관리. 저녁에는 이집트 궁정만큼 격식은 없지만 나름의 규범을 갖춘 모임이 기다린다. 거래에 사용되는 인장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실용적 도구이자 동시에 신뢰의 상징이다. 말실수 하나가 정치의 소용돌이를 부를 수도 있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신뢰할 수 없거나 질서를 흐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 말재주와 논변이 신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스와는 다르게 인더스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중시한다. 또한 충성과 용맹이 곧 위신인 바이킹 정착지와 비교하면 여기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숙련된 기술, 거래의 신용, 그리고 공동체 규범과의 조화다. 규율을 중시하는 이에게 이집트가 맞고 정치 감각이 빠른 이에게 메소포타미아가 맞는다면 인더스는 체계적이고 협동적인 이에게 어울린다. 치밀한 도시계획, 위생체계, 교역망 덕분에 인더스는 시간 여행자에게 가장 편안한 목적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물론 끊임없는 스릴이나 오르기 쉬운 사회적 사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함정도 있다. 이 문명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그들의 문자를 우리는 아직 읽지 못한다. 그러니 시간 여행 키트에 번역 앱이라도 들어있지 않다면 옛 방식대로 몸으로 부딪혀 언어를 익혀야 한다. 즉 인내심과 겸손이 필요하다. 거칠에는 적을지라도
이곳은 로마나 중국에 못지않게 자기 방식으로 발달한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말이다. 안정, 공동체, 그리고 잘 조직된 삶이 주는 잔잔한 빛을 귀하게 여기는 여행자라면 이곳은 고대의 도시형 낙원에 가장 가까운 곳일 것이다. 영광을 쫓는 이라면 조금 심심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제4장 고대 중국. 당신은 시간여행 기계에서 내려 산과 끝없는 강이 맞닿고 성벽과 망루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으며 전통의 무게가 향처럼 감도는 땅에 발을 딛는다. 여기는 고대 중국이다. 하나의 얼어붙은 순간이 아니라 각기 다른 군주와 성취, 그리고 투쟁을 지닌 왕조들의 연속이다. 상, 주, 한, 당 어느 시기에 도착하든 당신은 의례와 충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깊은 연속성이다.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에 도시국가가 있다면 중국의 왕조 순환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지며 매번 앞선 시대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여기서는 사회 질서가 쉽게 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칙을 배워야 하고 흠잡을 데 없이 그 규칙대로 움직여야 한다. 중국 사회는 위계, 의무, 조화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장 위에는 천자, 곧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는 황제가 있다. 그의 통치 권한은 천명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믿는다. 그 아래에는 조정의 관리와 귀족이 있고 이어서 학자, 농부, 장인, 상인이 차례를 이룬다. 이 순서는 중요하며 잊지 않는 편이 좋다. 학자의 위상은 중국만의 특징이다. 이집트의 서기들이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면 중국의 사대부라 할 학자 관리는 국가 행정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계한다. 자리를 얻으면 영향력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만 인문의 관문인 과거 시험은 공자 사상에 깊이 젖어 있으며 혹독하고 매정한 시험이다. 상인 중심의 느슨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조나 인더스 계곡의 협동적 실용성과 비교하면 중국의 사다리는 오르기 어렵지만 성공한 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안겨준다. 여기서 가장 큰 위협은 기후나 질병 둘 다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다. 궁정 생활은 예법과 음모가 뒤얽힌 지뢰밭이다. 황제 앞에서 던진 한마디 실언이 관직도, 자유도,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 궁궐 바깥이라 해도 지방관이나 군웅, 경쟁 파벌 사이의 다툼에 자기도 모르게 휘말릴 수 있다. 인더스 계곡의 느긋한 도시 생활이나 이집트의 공동체적 리듬과는 다르게 중국의 질서는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한다. 언제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매 행동의 파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환경은 메소포타미아의 변덕스러운 동맹관계와 닮은 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이해관계가 의례라는 포장에 쌓여 있어 읽기 어렵고 실수하기도 쉬운 법이다. 법도 만만치 않다. 고대 중국의 법전은 엄격하고 처벌은 가혹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사소한 신뢰가 사회적 망신으로 끝나고 말 일이라면 여기선 유배나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존중, 황제, 어른,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예법에 맞게 절하고 올바른 호칭으로 부르며 지위가 높은 이의 말을 절대 가로막지 마라. 복식은 왕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단은 교양을 나타내며 거친 삼배나 면은 하층 신분에 어울리는 복식이다. 자신이 가장할 신분에 맞게 입어라. 역할보다 지나치게 번듯하거나 지나치게 초라해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다. 현지의 방언을 대화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익히고 시와 속담, 예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선 말 한마디가 당신을 띄울 수도 산채로 묻을 수도 있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날카로운 수사와 공개 토론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곤 한다면 중국의 대화법은 섬세하고 다층적이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화법은 무례하거나 심지어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직설을 중시하는 바이킹 문화와는 달리 이곳은 인내와 행간을 읽는 능력을 요구한다. 여행자에게 무난한 진입로는 상업 활동일 수 있다.
다만 상인은 사회 서열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정치나 문화에서 뜻을 펼치려면 교육과 후원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규율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야 한다. 중국은 다른 어떤 문명과 견줘도 손색 없는 안정성과 문화적 풍요를 제공한다. 행정체계와 기반시설, 농업 효율성은 이집트나 인더스 계곡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경우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의 경직성은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면 영원한 외부자로 남게 됨을 뜻한다. 질서와 전통, 순전한 규율로 성장할 기회를 중시한다면 여기야말로 당신의 무대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처럼 유연함을, 인더스 계곡처럼 집단적 익명성을 선호한다면 끊임없는 서열의식이 다소 버거울 수도 있다. 이곳은 신중한 책략가를 위한 무대다. 철학서를 읽듯 공간의 공기를 읽을 줄 알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 여기서 생존은 맨주먹이나 빠른 장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규칙을 꿰뚫고 결코 가면을 벗기지 않는 데 달려있다. 제5장 고대 그리스. 타임머신의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빛, 대리석 기둥, 그리고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도시의 웅성거림이 밀려든다. 지금 당신은 고대 그리스에 도착했다. 민주주의가 절정에 달한 아테네일 수도, 군사적 규율이 공기를 가득 채운 스파르타일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폴리스에 있든 여기선 공적 생활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경쟁은 상시적인 것이며 사상은 무기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철학과 드라마, 수학,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통치라는 개념을 남겼다. 그러나 그 대리석 외관 아래에는 정치적 줄서기를 잘못하거나 때를 놓친 한마디의 모욕, 심지어 외면받은 한편의 희곡만으로도 몰락할 수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가차없는 세계가 숨어있다. 그리스는 통일 제국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정부와 군사, 문화를 지닌 독립적인 폴리스들의 모자이크다. 아테네는 민주정이지만 모두에게 열린 체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권은 자유민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여성과 외국인, 노예는 정치적 권리가 없다. 스파르타는 사실상의 군사국가로 시민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길러지며 모든 것이 규율과 인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집트나 중국의 중앙집권적 위계와 비교하면 그리스는 거의 혼돈에 가깝다. 아테네에서는 공개 토론이 정책을 만들고 이는 유동적인 메소포타미아의 정치를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공공무대에서 벌어지고 수사는 칼날처럼 벼려져 있다. 인더스강 유역의 조용한 효율성이나 중국의 치밀한 관료제와 달리 이곳에서 지위는 공개의 장에서 연설과 경연, 성취의 가시적 과시를 통해 획득되고 방어된다. 그리스 세계는 찬란하지만 동시에 냉혹하기도 하다. 정치란 여기서 단지 권력자를 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펼치고 대중을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민회에서 한마디만 삐끗해도 예고도 없이 10년 추방의 오스트라시즘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다. 폴리스 간의 전쟁은 흔한 것이고 동맹은 하룻밤 새에도 뒤바뀐다. 만약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잔혹한 각축을 벌이고 있을 터. 때와 장소를 잘못 만나면 투옥이나 그보다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사교 생활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주인을 모욕하거나 종교 축제를 소홀히 치르거나 희곡에서 잘못된 인물을 조롱하면 곧바로 화근이 된다. 이집트나 중국의 형식적이면서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규범과 달리 그리스의 위험은 더 공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메소포타미아의 유동적 정치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개방성으로 인해 더 증폭되어 나타난다. 먼저 어디에 몸을 둘지 정해야 한다. 아테네는 재치와 설득의 재능을 지닌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다. 정치에서 철학까지 모든 것을 논하는 공공광장인 아고라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따라가고 참여할 만큼 그리스어를 익혀야 한다. 보편적인 의복인 히톤을 걸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아테네에서는 머뭇거림이 곧 약점이다. 스파르타는 사정이 다르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사적 윤리를 받아들이고 말을 아끼며 신체적 강인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방인은 드물며 대체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아테네의 수다스러운 공개성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장사꾼 소음과 비교하면 스파르타는 금욕에 가까울 만큼의 규율이 지배한다. 두 곳 모두에서 종교는 공적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신들을 기리는 축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민 결속의 핵심적인 순간이다. 참여를 거부하거나 전통을 경시했다간 곧바로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인더스강 유역처럼 조용한 협력으로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위계와 의전을 헤엄쳐 나가는 방식도 아니다. 그리스는 공적 삶으로의 참여를 요구한다. 정치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철학이든 존재감을 드러내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적 도전과 공개 참여의 활력을 얻는 여행자에게 그리스는 가슴 뛰는 곳이다. 여기서는 사상이 힘을 갖고 출생이나 재산보다도 날카로운 두뇌가 더 빨리 당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경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패배의 대가는 혹독할 수 있다. 이집트와 비교하면 그리스는 영리한 이방인에게 더 높은 유동성을 주지만 안전망은 훨씬 약하다. 중국과 비교하면 더 느슨하고 즉흥적이지만 그 자유는 곧 자신의 위상을 끊임없이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을 뜻한다. 바이킹과 비교하면 그리스의 승부는 전장 못지않게 머릿속과 시장에서도 벌어진다. 이곳은 대담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판단이 빠른 사람을 위한 세계이다. 정치의 물살에 올라타서 자신의 평판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리스는 문화와 인맥 그리고 어쩌면 역사서의 한 페이지를 당신에게 보상으로 줄 것이다. 실패한다면 아고라에서 전해지는 또 하나의 경계담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제6장 고대 로마. 타임머신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당신을 강타하는 것은 소리다. 시장에서 행상인들이 고래고래 소리치고 대장간에서는 쇠소리가 요란하며 근처 경기장에서는 관중의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온다. 당신이 내린 곳은 제국의 심장부이자 자기 야심을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비 같은 도시 고대 로마다. 대리석 신전이 북적이는 선술집과 어깨를 맞대고 솟아있고 웅장한 기둥 아래에선 원로원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멀지 않은 곳에선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이 결투를 준비한다. 로마는 극단적인 세계다. 신분과 부를 가진 자에게는 상상 밖의 사치를,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숨막히는 궁핍을 안겨준다. 제국 전역으로 뻗은 도로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는 수도교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모든 곳에 눈에 보이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잘 다듬은 석재와 군대의 규율 뒤에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사회가 있다. 적절한 인맥은 당신을 순식간에 상층으로 끌어올리고 사소한 실수 하나는 지옥이나 유배로 굴러떨어뜨린다. 로마는 층층이 쌓인 위계로 조직돼 있다. 꼭대기에는 이전 시대에는 집정관으로 불렸던 황제가 있고 그 아래 원로원 계급 바로 아래에 부유한 시민인 기사 계급, 자유신분의 일반 시민인 평민, 맨 아래에 노예가 있다. 여기서 시민권의 가치는 막대하다. 시민권이 당신의 권리와 법적 보호, 정치 참여의 문턱 같은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중국의 위계가 전통과 학문적 성취에, 이집트의 위계가 신권적 왕권에 뿌리 내렸다면 로마의 권력은 정치, 군역, 그리고 부의 혼합물이다. 특히 전공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데 한 무명인을 정치적 거물로 도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상인과 장인은 집의 엘리트는 아니지만 부와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 여지가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이집트처럼 경직된 신분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여기서 공적 영역은 거대하다. 원로원은 법과 정책을 논의하지만 진짜 정치극은 도시 곳곳의 포럼에서 펼쳐진다. 공개 토론이라는 점에 있어선 아테네와 닮아있지만 규모는 훨씬 장대하고 정치적 암투는 더 잔혹하다. 로마의 거리는 생동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
소매치기와 사기꾼, 폭력배들이 특히 번잡한 구역에서 공공연히 활개치고 다닌다. 빽빽이 들어선 주거 지역에서는 화재가 상시적인 위협이며 전염병은 도시 인구를 따라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정치의 위험은 또 다른 차원이다. 권력의 상층부에서 원로원은 그 자체로 최전방에 못지않은 위험함을 자랑한다. 동맹은 부서지기 쉽고 배신은 일상이며 법과 소문 양쪽으로 당신을 파멸시킬 적들이 있다. 오늘은 환호받는 장군이었다가도 내일이면 공적으로 선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론의 무게가 이집트나 중국보다 훨씬 크다. 반응이 싸늘한 연설, 실패한 축제, 혹은 잘못된 인물에게 모욕을 줬다는 인상만으로도 경력이 무너질 수 있다. 끊임없이 판도가 바뀌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과 경쟁과 달리 로마의 정치는 중앙집권적이지만 변덕스러움은 못지않다. 겉모습은 중요하다. 도시에서는 튜니카를 입고 시민이라면 공식 석상에서 그 위에 토가를 걸쳐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로마는 그리스 못지않게 웅변을 중시하는 곳이며 수사학은 출세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이다. 살아남으려면 유력한 후견인과 관계를 맺어라. 후견 제도는 사회적 상승 이동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당신의 충성과 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견인은 부와 계약, 보호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공공연히 후견인의 체면을 구기지 마라. 공적 생활에 참여하라. 경기에 참석하고 작은 행사를 후원하며 적절한 모임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점에서 로마는 조용한 인더스 문명보다 그리스에 더 가깝다. 존재감이 핵심이다. 다만 아테네가 철학적 논쟁을 귀히 여긴다면 로마는 정치, 전쟁, 상업, 어느 분야에서든 결과로 보상한다. 종교는 존재하지만 이집트나 마야보다 유연하다. 신들에게 바치는 공적 축제는 시민 행사이며 참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다. 빠지면 무례를 넘어 의심을 사게 된다. 야망과 공적 활동을 양분 삼는 여행자에게 로마는 눈부신 무대다. 사회적 상승의 경로는 이집트나 중국보다도 많은 편이고 볼거리는 실용적인 인더스 문명보다 화려하다. 그러나 그만큼 냉혹하다. 주문 하나가 다른 어떤 고대 사회보다도 더 빠르게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리스와 견주면 로마의 정치 생활은 더 크고 조직적이지만 잔혹함도 더하다. 바이킹과 비교하자면 로마의 정복은 기습보다 군단과 기반시설 그리고 법이 견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폭력의 단호함은 못지않다. 로마에서 살고 싶다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끈질기게 인맥을 쌓고 등 뒤를 살피며 정치의 변덕스러운 바람을 한눈에 놓치지 마라. 이 모든 걸 잘 해내면 대리석 저택과 훌륭한 포도주 그리고 알려진 세계 전역에 뻗친 영향력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하면 책의 각주나 본보기로 남게 되겠지만 말이다. 제7장 마야 문명. 당신은 시간 여행 장치에서 내려 하늘 높이 치솟은 석조 피라미드와 밀림에 뒤덮인 도시들 그리고 색채와 음악, 의식으로 살아 숨쉬는 광장들의 세계로 들어선다. 이곳은 오늘날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전역에 걸쳐 있던 마야 문명이다. 이곳의 공기는 향냄새와 북과 피리 소리로 자욱하고 로마 원로원의 의사 일정을 어린아이의 분필 칠판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정교한 달력 체계의 무게로 가득하다. 마야인은 건축가이자 천문학자, 수학자이자 숙련된 농부로서 장엄한 석조 건축과 울창한 열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곳은 또한 의례와 정치가 긴밀히 맞물린 사회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일부터 전쟁을 선포하는 일까지 모든 행위가 지켜져야 할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 마야 사회의 최정점에는 아하우, 곧 통치자가 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이자 최고 사제이며 통치하는 것뿐 아니라 신을 달래고 시간의 순환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귀족들은 행정을 맡고 의식을 주관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사제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복잡한 달력을 해석하며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례를 이끈다. 그 아래에는 숙련된 장인과 상인, 농부들이 있다. 교역로는 마야를 먼 지역과 연결하여 비취, 흑요석, 카카오, 이국의 깃털을 들여온다. 노예들은 대개 전쟁 포로로 가장 고된 노동을 맡는다. 이집트나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치에 비하면 마야 사회는 각기 다른 통치자와 이해관계를 지닌 도시국가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나 메소포타미아에 더 가깝다. 다만 그리스의 경쟁이 정치와 군사적 자존심에서 비롯된다면 마야의 경쟁은 종교와 우주적 징조의 해석에 깊이 물들어 있다. 밀림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더위와 습기, 사람을 무는 곤충이 늘 따라다니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질병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 성벽 밖에서는 야생동물과 적대 세력의 전사가 실질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시간 여행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의뢰가 지닌 문화적인 무게를 오해하는 것에 있다. 마야인들은 특히 큰 의식대나 위기 상황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인신공양을 행한다. 외지인은 신기함이나 교역 가치 때문에 관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뭄이나 군사적 패배 직후 같은 나쁜 타이밍에 도착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원치 않는 영예의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 로마의 공개 연희나 이집트의 정형화된 사원 의례에 비해 마야의 의식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신체적이며 일상적 통치에 깊숙이 스며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정치 권위는 신의 위임과 분리될 수 없지만 유지하는 방식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육체적 실천을 요한다. 가능하다면 가볍되 격조 있게 입어라. 면직물, 선명한 염색, 장식적 자수는 신분을 드러낸다. 빛이나 조개 장신구는 격을 더해주지만 지나치게 이질적인 물건은 피하라. 낯선 모양의 장신구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달력의 리듬을 익혀라. 마야인은 260일의 제2달력과 365일의 태양 달력을 포함해 여러 순환을 동시에 추적한다. 축제와 의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뿐 아니라 성스러운 날을 무심코 어기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곳에서의 생존은 중국에서의 생존과 마찬가지로 의례의 타이밍을 아는 세심함을 요구한다. 사회적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카오나 흑요석 같은 귀한 물품의 거래를 발판으로 유력 가문과 연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을 보증해줄 사람 곁에 머물러라. 뚜렷한 연줄이 없는 외부인은 더 취약하다. 공적 참여는 당연시되며 의식에 빠지거나 불경을 보이면 사제층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 수학, 건축에 매혹된 여행자에게 마야는 이집트의 공학이나 로마의 도시계획에 견줄 만큼 높은 세련됨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늘의 주기를 읽어내는 그들의 이해는 다른 어떤 고대 문명의 별 지식보다 뛰어나거나 적어도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그 찬란함에는 강도가 따른다. 마야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육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만만치 않게 요구한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잘 정비된 거리 사이로 조용히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스에서는 변론술로 출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주적 질서에 자신을 맞추고 질서를 해석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존재로 남는 것이 관건이다. 의례를 존중하고 더위와 장엄한 의식도 주저하지 않는 유연한 사람이라면 마야의 도시들은 당신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엄격한 종교적 의무에 알레르기를 느끼거나 제의적 희생의 일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타임머신을 예열해두는 것이 좋다. 제8장 바이킹 시대. 타임머신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소금과 연기 냄새를 살짝 머금고 얼굴을 스친다. 해 안에는 바이킹의 긴 배 드라카르가 줄지어 서 있고 정교하게 새긴 선수는 야수처럼 바다를 노려본다. 남녀가 분주히 오가며 돛을 기우고 물고기를 나르고 무기를 간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부터
그린란드의 얼음 가장자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따뜻한 시장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세계, 바이킹 시대로 온 것을 환영한다. 도끼를 휘두르는 난폭한 약탈자로서의 바이킹 이미지는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다. 물론 약탈은 삶의 일부이자 수익원이다. 그러나 이곳은 상인과 탐험가, 농부의 사회이기도 하다. 거친 겉모습 아래에는 놀라울 만큼 복잡한 사회 질서가 숨어 있다. 이곳에서 명예는 곧 홍화이며 평판은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바이킹 사회는 씨족의 유대와 자유민이 모여 결정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며 법을 집행하는 민회, 팅의 힘을 주축으로 한다. 왕과 귀족, 야르리, 지역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권위는 전사의 충성과 팅의 지지에 좌우된다. 이곳의 강한 지도자는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황제처럼 먼 곳의 군주가 아니다. 전장에서 사람을 고무하고 충성을 보답하며 얼굴을 맞대고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 계층은 분명하다. 꼭대기에는 야를, 다수를 이루는 자유농민과 장인 칼, 그리고 바닥에는 노예 스랄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집트의 경직된 위계와 달리 영리하거나 용감한 칼은 특히 무역이나 전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유동성은 엄격히 정돈된 인더스 계곡이나 신성한 권위를 기반으로 한 마야의 통치보다 로마나 메소포타미아와 닮아 있다. 바다는 친구이자 동시에 적이다. 드라카르의 항해는 바이킹이 광대한 거리를 약탈하고 교역하며 탐험하게 해주지만 폭풍과 거센 물결,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늘 위험하다. 육지에서는 경쟁 씨족과 서로 앙숙인 가문이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누군가의 명예를 건드린 작은 모욕도 대대로 이어지는 피해의 앙금으로 번질 수 있다. 약탈은 실제로 있다. 선원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당신의 참여를 기대할지 모른다. 이를 거부하면 바이킹에게는 비겁함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배신에 맘먹는 중죄다. 이집트나 중국의 형식화되고 상징적인 위험과 비교하면 바이킹의 위협은 직접적이고 육체적이다. 그리스 도시국가 간 전쟁의 노골적인 충돌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접전과 비슷하지만 이곳은 개인적이다. 단지 정치 영토 문제가 아니라 충성과 평판에 엮여 있다. 가치를 증명하라. 바이킹은 전장, 손기술, 그리고 위험한 바닷길 항해, 어디에서든 힘과 숙련도 또한 신뢰성을 존중하는 집단이다. 양모와 모피로 따뜻하게 입고 단단한 장화를 신어라. 좋은 망토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지위를 드러내는 표식이기도 하다. 쓸 계획이 없더라도 무기는 지니고 다녀라. 무장하지 않은 자는 무방비로 보이고 곧 쉬운 먹잇감이 된다. 북유럽 법의 기본과 팅의 가치를 익혀라. 분쟁은 강철만큼이나 은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언제 협상하고 언제 싸울지 아는 감각은 똑같이 중요하다. 국가와 종교가 촘촘히 맞물린 마야나 중국과는 달리 바이킹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오딘, 토르,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계에 닿아 있다. 의식은 중요하지만 잔치를 빠졌다고 이집트의 신전 의식처럼 파멸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만 신들을 대놓고 모독하지는 말아야 한다. 설령 신벌이 없더라도 사회적 역풍은 피할 수 없다. 로마나 그리스와 비교하면 바이킹은 다듬어진 웅변보다 분명하고 자신 있는 말투를 더욱 중시한다. 직접적인 화법을 높게 치고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중국의 미묘한 권력술이나 이집트의 격식 요구를 버텨냈다면 바이킹의 직설적인 화법은 상쾌할 정도로 담백하게 느껴질 것이다. 바이킹의 세계는 예측 불가하고 모험적이며 활동 반경이 넓다. 중국보다 더 많은 이동의 자유, 이집트보다 더 큰 자유, 로마보다 더 직접적인 개인 영향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자연과 인간 경쟁 양쪽에서 오는 위험으로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위험하다. 탐험을 갈망하고 존중을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사회에서 버틸 수 있다면 바이킹 시대는 이상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북적이는 시장에서 거래하고 미지의 땅으로 돛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추위와 거친 바다, 도끼로 분쟁을 매듭짓는 발상을 견디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당신의 무대가 아닐 것이다. 인더스 계곡의 정주하고 질서 있는 삶이나 마야의 의뢰에 매인 나날과 비교하면 바이킹 시대는 거칠고 길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행운과 위험이 동시에 열리는 기회다. 알맞은 여행자에게는 자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짧은 여정일 뿐이다. 제9장 시간과 장소 선택. 당신은 서로 다른 규칙, 리듬, 위험을 지닌 8개의 세계를 관통해왔다. 태양에 그을린 이집트의 신전부터 얼음으로 굳은 바이킹의 피오르까지 고대 세계는 문명으로 짜인 모자이크다. 당신이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당신을 맞아들일 수도 이용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약간의 매력과 그럴듯한 변장만 있으면 어디서나 유유자적 걸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 쉽지만 이제는 알 것이다. 시간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생존이다. 귀빈으로 추앙받느냐 아니면 비극적 반면교사가 되느냐는 당신이 발을 들인 사회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안정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 발밑에 놓인 정치 지형이 격주로 뒤집히지 않는 곳, 고대 이집트, 인더스 계곡, 그리고 중국의 몇몇 왕조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집트는 신성한 통치자 아래 중앙 집권이 확립되어 있다. 규칙은 엄격하지만 예측 가능하다. 인더스 계곡은 치밀한 도시 계획과 혼란보다 협력을 지향하도록 설계된 듯한 사회로 한층 더 나아간다. 중국은 위계를 존중하고 궁정의 음모를 피할 수 있다면 장기간의 질서를 제공할 것이다. 반대편에는 이동과 변화로 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바이킹 시대가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는 동맹에 따라 흥망이 갈리고 그리스의 정치는 여론의 출렁이며 로마의 행운은 원로원의 권모술수에 좌우된다. 바이킹은 바다처럼 변덕스러운 기회 속에서 살아간다. 마야는 그 중간쯤이다. 도시 국가끼리 경쟁하지만 의뢰와 시간의 순환이 정치적 경쟁을 가리는 일종의 안정감을 제공한다. 모든 문명에는 영향력을 얻는 길이 있지만 모든 여행자에게 같은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고 종교, 행정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교육, 규율, 관료제 운용 능력이 관건이다. 인더스 계곡은 개인적 영광보다 상업에서의 신뢰성과 공동체 내 평판을 중시한다. 재치와 대담함, 그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이름을 날리고 싶다면 그리스, 로마, 바이킹 시대가 당신의 무대다. 그리스는 수사와 공적 역량을 보상하고 로마는 정치적 책략과 전공을 함께 평가하며 바이킹은 무엇보다 용기와 기량, 충성을 중히 여긴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무역과 외교, 그리고 맞상대 파벌을 영리하게 맞붙이는 데 기회가 있다. 다만 급변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발력이 필수다. 마야는 우주 질서와의 합의를 요구하며 시간과 의뢰를 사제층이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영향력이 커진다. 신체적 위험은 제각각이다. 약탈과 원형 항해가 일상인 바이킹 시대, 그리고 찌는 더위, 야생, 제의적 희생이 도사리는 마야의 밀림은 몸을 가장 혹사시킨다.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로마의 거리 폭력은 상시적 위협이고 이집트와 중국은 육체적 위험보다 정치적 위험이 더 크다. 말 한마디와 몸짓 한 번의 실수가 칼날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위협을 선호한다면 바이킹, 그리스의 전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행지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위험이 두렵다면 중국의 미묘한 궁정정치, 이집트의 사제층 책략, 마야 의뢰가 요구하는 막대한 위험은 피하라.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문턱이 낮다. 바이킹 시대, 로마, 그리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실력과 교역, 동맹을 통해 외지인도 성장할 수 있다. 이집트와 중국은
깊게 뿌리 내린 위계가 쉽게 바뀌지 않아 진입이 더딘 편이다. 인더스 계곡은 질서 있는 삶에 맞춰 적응하면 포용적이지만 공동체 중심성 탓에 일정한 거리를 둘 수도 있다. 마야는 그들의 우주와 정치 질서의 유용함을 증명하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위협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신체적 편안함만 놓고 보면 인더스 계곡을 넘기 어렵다. 깨끗한 거리, 조직화된 도시, 일과 공동체 삶의 균형감이 있는 곳이다. 나일강에 기대는 이집트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지니지만 사막의 더위는 가혹하다. 중국의 농업 시스템과 인프라는 안정기에 한해 안전과 풍요를 제공한다. 그리스와 로마는 문화와 볼거리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선사하지만 상시적인 정치적 긴장을 감수해야 한다. 마야의 도시는 몹시 장엄하지만 기후는 극심하고 종교적 의무는 쉼이 없다. 메소포타미아의 성취에는 홍수, 전쟁, 예측 불가라는 대가가 따른다. 바이킹은 모험과 자유를 약속하지만 삶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겨울은 길며 바다는 무자비하다. 규율을 중시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전통의 편안함을 느낀다면 의례적 요구를 감당한다는 전제하에 이집트, 중국, 마야가 당신에게 맞을 수 있다. 억압적 위계 없이 질서를 원한다면 인더스 계곡은 보다 고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야망이 크고 소신이 분명하며 경쟁에서 빛난다면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가 필요한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끊임없는 경쟁을 각오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이 모험, 탐험, 대양을 향하고 있다면 바이킹 시대야말로 진짜 집처럼 느껴질 곳일지도 모른다. 모든 여행자에게 맞는 최고의 고대 문명은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의 기술, 기질, 위험 감내 수준과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안전을 원하고 규칙을 따를 수 있다면 이집트나 중국을 택하라. 잘 설계된 도시의 리듬 속으로 스며들고 싶다면 인더스 계곡으로 가라. 지적 결투와 공적 삶을 갈망한다면 그리스가 당신을 시험하고 보상할 것이다. 정치적 드라마와 야망의 무대를 원한다면 로마가 기다린다. 다만 항상 뒤를 조심하라. 우주의 순환에 매력을 느끼고 강도 높은 의뢰를 견딜 수 있다면 마야는 당신을 도전시키고 고무할 것이다. 자신의 손과 이름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면 바이킹 시대가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자유를 직접 얻어내야 하지만 말이다. 메소포타미아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며 번성하는 이들을 위한 무대다. 어디에 착륙하든 당신은 외지인임을 잊지 말라. 완벽히 섞여들고 언어를 구사하며 옷차림까지 갖춰도 여전히 당신의 세계가 아닌 곳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규칙은 더 오래되었고 더 엄격하며 당신이 아는 어떤 것보다 너그럽지 않다.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미할 만큼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타임머신의 문을 닫고 목적지를 입력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고대 세계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고 적응하고 존중한다면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곳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신중히 고르라. 목숨이 달려 있으니.